대한민국 정부 정말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가 관심을 가졌던 삼성전자 노조 파업 문제 해결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겁없이 우리 국민을 잡아갔거든요. 네. 이 부분도 대한민국이 또 지켜냈습니다. 깜짝 놀랐어.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의 국격에 깜짝 놀래가지고 풀어줬습니다. 네. 한국인 활동가 김아연 씨라고 있습니다. 예. 이분이 지난 1월에 팔레스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자 지구로 떠난다라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네. 네, 그러자 우리 외교부는 거기 이제 분쟁 지역이니까 가지 마라라고 하면서 여권을 무효화했습니다. 예. 하지만 5월 2일 얼마 전이죠. 5월 2일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선박이 가자지구로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있었고 그런데 가자지구 해양에서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납포가 되고 억류가 됐어요. 예. 이스라엘 군이 우리 국민을 억류할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활동가들을 억류시킨 그 장면을 또 세상에 공개를 했습니다. טובה. ברוכים הבאים לישראל, אנחנו בעלי הבית. 저렇게 억류할 어떠한 근거가 없어요. 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자원봉사하러 가겠다고 하는 우리 내국인 포함한 선박들을 지금 납포하거나 지금 폭침시키고 있다고 그러죠?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김아현 양하고 김동현 군 두 명이 가자지구로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영해입니까? 이스라엘 영해 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이스라엘 영해로 가는 중이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가자 지구를 가는데 이스라엘 영해를 지나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영토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이스라엘 영토는 아닌데. 교전하면 교전국끼리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관여할 거 아닌데 자원봉사 뭐 이런 거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지금 납포를 하고 그 중에 체포를 해가지고 지금 감금을 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입니까? 지 땅입니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한테 체포영장 발부돼 있죠. 전범으로 지금 인정돼가 체포영장 발부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국민을 잡아갔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권고도 하고 했는데 뭐 정부의 방침이나 아니면 권고를 안 따른 거는 우리 내부 문제고 네. 여하튼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거 맞잖아요. 제가 보기엔 너무 심해요. 너무 비인도적이고. 대한민국 국민만큼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킨다는 의지를 너무나 강력하게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네. 뭐가 막 올라와. 네. 나 죽겠어 지금.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좀 이스라엘을 너무 좀 이해하고 네. 이스라엘 논리를 너무 좀 존중하고 네. 뭔가 좀 눈치를 보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은 우리 국민이 지금 아무런 근거 없이 잡혀갔다는 게 핵심이거든. 그렇죠. 그게 맞죠. 그것부터 일단 좀 빨리 해결해. 네. 그 나머지는 우리가 한국에 와서 따로 또 관리하고. 그렇죠. 와, 나 막 진짜 소름 돋아. 막 올라와요, 진짜. 이스라엘 측이 특별히 한국 국민 2명은 구금 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다. 아울러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 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밝혔다. 지금 우리가 검찰 권력을 국민 주권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성공해 갖고 있고요. 네. 이제 어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외교 권력도 한시 빨리 국민 주권화 시켜야 된다. 대통령이 그냥 간단한 질문을 하잖아요. 네.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냐? 이 질문을 하는데 최고의 엘리트 외교관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못해요. 못해요. 예. 그럼 뭐냐 하면 이미 그들의 의식 세계가 전혀 다른 이해 권력 때문에 얽혀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 그 사실을 인정한 바탕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바로 국민의 상식의 출발이에요. 이스라엘 영해도 아닌데 우리 국민을 뭐 때문에 잡아가? 이게 근거가 뭐냐? 이게 국민들의 맞아요. 상식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기존의 외교 엘리트들의 상식은 전혀 다른 데 있어요. 맞아요. 뭐 하마스가 먼저 침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등 네. 실질적인 통제를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는 등 이건 그 담담한 문제. 어제 대통령과 외교 엘리트가의 사고의 차이를 보면 이건 단순히 대통령이 앞서고 외교 관료를 뒤지는 차원이 아니고요. 네. 아예 결이 달라요. 대통령은 국민의 관점에 서서 외교를 풀어나가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외교 문제는 국민들한테 알려서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국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외교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외교 관료들은 전혀 안 해요. 자꾸 골방으로 가서 이야기하겠다잖아요. 저 장면은 이 돈으로도 못 산다고 봐요.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나를
지켜주겠네. 이건 엄청난 겁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사실상 굉장히 정제되어 있고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아마도 그 방송이 되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내시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강력한 워딩으로 이스라엘에 경고해야 한다. 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저번에 캄보디아에 우리 국민들 납치되어 있을 때 그렇습니다.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 맞습니다. 망신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네. 4월 초에 그 이스라엘에서 하여튼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듯이 이것이 당연히 어떤 파장이 일으킬지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네. 가장 강력한 워딩으로 써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잡혀가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이 탄압받는 상황에서는 네타냐후 총리한테 그 딱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항의의 메시지였다. 그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마저도 이번에 강하게 지금 규탄하고 대사를 초치까지 했거든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결산하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걸림돌만 되는 정말 나쁜 정치인들 풀려나기 전까지의 과정. 장동혁 국힘 대표 이스라엘에 대한 시각이 극렬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뭐 어떻게 뭔데? 송원석 국힘 원내대표 더 심각한 것은 선택적 정의다.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라면 대한민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천안함을 폭침시킨 김정은부터 먼저 체포해야 한다. 그 뭔데 그래서 뭐가 달라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요. 뭔데? 서로 사전에 얘기했나? 제발 자중자애 하시라. 이 대통령의 기준이라면 가장 먼저 발부돼야 할 체포영장은 북한 김정은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뭔데 그래서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게 뭐 1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해서 현상 변경되는 게 뭐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지들은 막 야 폐부를 찔렀다고 막 신났겠지. 정말 해악이 크다. 알았지. 트럼프가 하는 말 중에 주목해 볼 게 하나 있는데 그동안 핵물질에 반대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핵무기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로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 핵무기 반대는 이란도 사실상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국하고도 합의를 본 상황이고요. 네. 미중 간에도 합의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태도가 핵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느슨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때리거나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그 때리는 것은 다음 협상을 위한 공방전이지 완전히 이 협상이 깨지고 처음 전쟁하듯이 그렇게 들어갈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시진핑 푸틴 만남. 미국에 대한 반대 전선을 이전보다 훨씬 명확하게 했고요. 다극화, 다자주의를 확실히 추구하겠다라고 명백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란도 그렇지만 러시아도 지금 여전히 에너지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중국하고는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 에너지를 사고 팔고 하겠다라는 합의를 봐서 러시아로서는 큰 소득을 얻은 거고요. 시베리아 힘2 송유관 문제 네네네. 이건 훨씬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우리한테도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좀 더 심각합니다. 사실 그래요? 엊그제 제가 한일 정상회담 할 때 중국과 북한이 쳐다보고 있다고 한 이유도 사실 중국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한일 정상회담이 거론되기 시작할 때부터 검토를 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한국이 일본이나 미국과 삼각연대 쪽으로 붙는다면 우리는 훨씬 더 북한과 밀착하겠다라는 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외교가 지금 헤쳐나가야 될 큰 과제가 곧 떨어집니다. 우리 외교가 2차 방정식에서 다차 방정식을 놓고 이 일을 했을 때 그다음 다른 국가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살피고 해야 되는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게 좀 부족해요. 특히 중국은 지금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거의 온 에너지를 다 쏟고 뭔가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한국이 파트너가 안 되면 북한을 파트너로 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